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데 여자는 정상인데 만약 그 여자분 부모님 쪽이나 동생이 빚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여자 쪽 집안에 빚이 있다. 근데 그런 집안의 여자분이 정상일 리가 없는데 보통 집안에 빚이 있으면 그 사람만 정상이다,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보통 집안에 빚이 있으면 집안 식구들도 멀쩡하지 않고 그 여자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상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상인 척을 하겠지.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여자 가족 중에 빚이 있어.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내치지 못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 뭐냐하면 만약 여자가 살려면 여자가 정상이면요, 만약 그런 경우 괜찮아. 나랑 사귀고 결혼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가족들하고 연락 끊어. 가족들하고 손을 그어버려.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마. 우리끼리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근데 여자들이 이걸 못해요. 별미 하이틴이 이거 궁금하시죠? 왜 헤어진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 집이 막 가족들이 막 좀 개판으로 행동하고 돈 관리 못하고 막 사고치고 해가지고 여자가 뒷수습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막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버는 돈이 가족들한테 돈이 다 들어가. 그래서 돈이 없어. 근데 만약에 여자가 내가 오빠하고 결혼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연 끊을게. 아예 안 보고 살게. 이러면 좋겠지만 여자분들이 이거 못해요. 어떻게 가족들을 내쳐? 우리 가족인데. 자기가 우리 가족들 챙겨주면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아, 빚 갚고 결혼하자고 했다고요? 그럼 그 여자 정상 아니네요. 그래서 보통 가족 중에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여자나 남자도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말 공감하시겠네요, 배우 화이트님. 경험자니까. 만약 여자가 정상이었으면 가족들 연을 끊어야 돼. 좀 냉정하게 나와야 돼요. 만약 여자가 정말 정상이었으면 뭐냐 하면 가족들이 만약에 뭐 사고 친다 그러면 내 할 바 아닙니다. 그거 자기들이 벌린 거 자기들이 수습해야죠. 나 출가 외인입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면 다 책임져줘야 됩니까? 왜 똥을 싸는 사람이 있고 똥을 치워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들이 똥 쌌으면 자기가 치우세요. 저 안 치웁니다. 안 보고 삽시다.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잘 없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보통 어떤 식이냐면 집안에 막 사고치고 막 사업 말하면 그러면 계속 도와줘요. 계속. 제3자가 오면 효자 효녀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고구마야. 우유부단하고 답답해 미치기 지경이야.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만났을 경우에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가족들한테 전환 잡히고 살 거냐. 니도 네 인생이 있잖아.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 가족인데 어떡해. 내 핏줄인데 내가 안 도와줘 누가 줘. 이 말 내가 정말 싫어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우리 가족들을 돌봐줄까.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있어. 뭐 집안에 뭐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어서 빚져가지고 내가 갚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선을 그어버려야 됩니다. 아직 끝내야 돼. 가족들하고 끝낸다는 각오로 가셔야 됩니다. 난 가족들 챙겨줘야 된다. 이것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러면 사귀지 마세요. 연애도 하지 마시고요. 그걸 왜 이해해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자 쪽 부모님은 동생이 빚이 있잖아. 그럼 여자가 정상일 리가 없어. 여자도 빚이 있어. 다 빚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빚잔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상일 리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입니다. 3년 만에 여자친구인데 내년에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여자친구는 어려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서 생활력도 강하고 어른스럽습니다. 2남 2녀 중에 장녀라서 그런지 저랑 10살 차이 정도 나고요. 전 빚 없이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쪽 부모님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입니다.
고민이 아니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갚아주기 바랄 겁니다. 여자친구가 갚아주기 바랄 거예요. 보통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상대쪽 집안이 잘 살진 못하더라도 빚은 없어야 돼. 만약에 상대쪽 집안에 빚이 있잖아. 그럼 결혼하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빚이 있는 집안에 멀쩡히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입니다, 이게. 배화이트님 많이 공감하시죠? 집안에 가족이 사고치고 빚있는데 보통 빚있는 경우가 열심히 살아서 빚있는다기보다는 부모가 앞가림 못해서 빚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뭐 범죄 같은 거 저질렀다가 합의금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사업 말 안 먹었다 아니면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멀쩡한 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이 가족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부모가 빚이 있잖아. 그러면 자녀가 빚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모든 집안이 그럴 수 없겠지만 부모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 빚이 많아. 그러면 그 빚이 자녀한테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돈을 안 모으잖아. 그럼 자녀도 돈을 안 모아요. 왜냐?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가보면 돈을 모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이런 겁니다. 가난한 집안 가보면, 가난한 동네 가보면 집집마다 빚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저런 빚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게 자다 보니까 자녀도 뭐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냥 대출받아 쓰는 거야, 이게. 카드 끊는다거나. 이 댓글 다시면 혹시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럴 때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여자친구가 받는 스트레스와 저 짐이 나한테도 넘옵니다. 나한테도. 독립해서 혼자 살아서 생활력과 하고 어른스럽다. 그건 장점이 될 수 없어요.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머지 상쇄할 수 없어요. 분명히 결혼하면 저쪽 집안에 빨대 꼽을 겁니다. 이런저런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내 몫이 됩니다. 그럼 여자친구를 달리 볼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자친구가 사랑스럽고 예쁘고 한다 하더라도 저 집안 식구들이 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면 다르게 볼 겁니다. 남자들이 이거 착각을 해. 뭐냐면 여자가 심성이 고가하면 집이 뭐 가난하고 가족적인 문제가 생겨도 에이 남자가 이까짓 거 책임 못 질까? 내가 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이런 경우 분명히 있어.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멀쩡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손절하세요. 완전히 손절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절 못할 거면 남친을 위해서라도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세요. 확실하게. 결혼할 거면 남친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시던가. 어차피 결혼하면 여자 입장에 출가 외인이야. 결혼하면 가족들 안 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가족들하고 완전 연을 끊어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돈 부탁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 찾아오지 마라. 웬만하면 내가 처가에 오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 좀 냉정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결혼하면서 처가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경우가. 그리고 여자분들이 자꾸 결혼하고 나서 처가 식구 들먹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남편한테. 얘기할 때가 남편한테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 뭔 일이야?
우리 집 문제 있어. 아니 우리 처가에 그 일이 생겨가지고. 아니 처가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집안 장녀인데. 아니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면 여자 입장에 출가 외인이잖아. 신경 안 써야 되잖아. 왜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 우리 가정만 신경 쓰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둘도 없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 얘기하면 꼭지 돈다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야 말이지. 난 너하고 결혼한 거지. 너희 집안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끌어당길 거냐? 이럴 거면 나하고 왜 결혼했냐? 혹시 나한테 빨대 꼽으려 결혼한 거 아니야? 우리 집 배경 보고 내가 돈 좀 버니까 나 정도면 너희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너희 집안에 이렇게 멀쩡히 돌아간 사람이 없냐?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이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뭐 집안 환경이라는 게 다 사정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집안도 중요해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문제가 심각하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집안 차이가 심하게 나고 상대적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는 집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결혼한 그 후에예요. 그리고 못 사는 집안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끌려다닙니다. 혼인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 안 받을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